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은 끝났지만 그래서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2차 집필 평가를 위해서 진도를 나갈 거긴 한데,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뭔가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생기면 교과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니까 여기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거랑 속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이 설명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짚을 생각이긴 합니다. 자, 일단 교과서 96페이지부터 있는 화학 반응에서 평형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맨 처음에 97페이지에 화학 평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죠?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여기 이제 뭐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의 가역 반응 표시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PPT에 뭘 어떻게 표시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잠깐 보면 우리가 가역 반응을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 이중화살표를 사용한다. 선을 또 똑바로 못 긋고 있네요. 이중화살표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반응, 역반응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가역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런 반응의 경우에는 완결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화학반응 양적관계 같은 문제를 풀 때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면 하나의 물질, 반응물 중에 최소 하나가 다 사용되는 식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물질 중에 하나가 없으면 반대 반응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되더라도 역반응에 이 생성물이 좀 생기면 얘가 또 역반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진행이 돼서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어요. 자, 교과서 97페이지에 뭐 비유활동 및 사고확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교과서 수업 시간에 하면서 아마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 앞에 나와 있던 사산화이질소랑 이산화질소의 반응에 대한 것으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 한 페이지 뒤에 그림으로 좀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 유리병의 무색, 지금 N2O4는 무색이고, 잠깐 써보면 N2O4는 무색이고 NO2는 젓갈색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두 가지 패턴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이 N2O4만 넣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와 NO2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는데, 지금 N2O4만 들었으니 이것만 넣었을 때 처음에는 정반응이 아주 많이 진행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생기면 역반응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한 젓갈색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 이거 마찬가지로 이 NO2를 넣어 놓은 상태로 반응을 시키면 얘도 완벽하게 이제 처음에는 얘만 있으니까 역반응이 먼저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N2O4가 생기면 정반응이 또 같이 진행되면서 결국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는 두 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여기서 어디에선가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 반응물만 넣고 시작했을 때와 생성물만 넣고 시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평형에 도달하는 상황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하는 어떤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고, 중요한 건 무엇을 먼저 넣고 시작을 하든지 결국 언젠가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도 돼요. 그 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중요한 것은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완전히 0이 되는 경우는 없다. 처음에 한 가지만 넣어도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남아있는 채로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고, 이 그래프를 보면 농도 변화를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초기에 N2O4만 넣으면 이것만 넣어 있는 상태면
NO2가 없으니까 NO2가 N2로 가는 반응 처음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하나도 없다가 얘가 조금 분해되고 나면 그때서야 NO2가 이제 생겼으니까 걔가 다시 역반응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어느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이 순간을 동적 평형 상태,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에 NO2를 넣고 N2O4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반응을 시작해도 NO2가 조금씩 분해되면서 N2O4가 생기면 결국 얘도 다시 NO2로 가는 반응이 진행이 돼서 결국 시간이 지났더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N2O4가 처음에 0.04 있다가 얘가 나중에 이제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 줄어든 폭과 생성된 NO2의 폭, 이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O2가 처음에 0.08 있다가 얘가 이제 줄어들게 된 폭과 여기 있는 N2O4가 증가하게 된 폭이 두 개가 달라요. 이 폭은 반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는 반응 양인데, 그 반응의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반응식의 개수에 비해 맞추어서 진행이 돼요. 이제 N2O4가 감소한 양의 2배만큼 NO2가 생기는 그런 식의 패턴, 변화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평형에 도달한 시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느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고, 그런 상태를 특별히 동적 평형 상태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동적, 움직이지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확인하기 잠깐 볼게요. 저 여기 이제 가나다라바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물질을 집어넣고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시간이 점점 지났더니 뭔가 초록색 물질, 이 보라색이 점점 사라지고 초록색이 점점 많아지는 반응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초록색이 점점 많아지다가 라에서 마로 갔을 때는 보라색 4개, 초록색 6개로 라마가 똑같죠. 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라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라 이후의 시간이 되어도 물질들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두고, 왼편에 물음표 문제를 잠깐 보면 화학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 자, 화학평형 상태라고 아예 딱 줬잖아요. 화학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동일하게 간다. 이거 기억해두고, 이 말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0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가서 그래프가 한번 나오긴 할 건데 미리 잠깐 그리면, 선생님이 손으로 지금 막 그리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지만 반응이 진행되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반응의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정반응은 처음에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정반응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이 여기 보면 반응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질이 줄어들면 반응이 진행되는 속도도 덩달아 느려져서 약간 느려지다가 평형에 도달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반응 속도예요. 역반응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 정반응이 좀 진행되면 생성물이 좀 생기죠? 생성물이 생기면 역반응이 슬슬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어떤 순간까지 와서 결국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요게 역반응의 속도라면 두 개가 같아져 버리는 요 지점에 도달했을 때가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요 그림에서라면, 미안해요. 그림에서라면 라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가 여기 속도가 일정해지는 요 시점에 접어들었을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뒤에 가서 한번 그래프가 나올 거고 반응의 속도에 대해서도 4단원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화학 평형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평형에 도달을 한다는 거, 평형에 도달을 하면 뭔가 그게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까라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N2O4랑 NO2가 변화하는 실험의 데이터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걸 일단 좀 알아둡시다.
여기 요렇게 괄호 표시, 요렇게 대괄호 표시하죠? 이렇게 대괄호 표시하고 있으면 몰농도를 뜻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고, 자, 반응, 이 나와 있는 물질들, 요 반응식 요걸 참고로 해서 초기 농도를 가지고 반응을 했고, 나중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끝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사이의 관계식을 세워보자 라고 했는데, 이때 이 관계식에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따져보는데, 평형하고 관련된 거니까 평형이 되었을 때 농도값을 넣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제시된 두 가지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실제 답이 이래요. 그냥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평형 상태의 농도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수치가 변해요. 그런데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제곱, 여기 앞에 계수 2가 있죠? 요 계수 2를 지수로 얹어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 이런 과정은 사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알게 되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형을 좀 간단한 식으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정도를 지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전에 과학자들이 했고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진 않아도 되고, 결국 우리가 이 평형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상한 상수값을 하나 만들 건데, 그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형상수라고 불러요. 이 평형상수는 사실 물의 자동이온화 배울 때 슬쩍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있죠.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평형상수 K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KW를 어떻게 해요? H3O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OH-의 몰농도로 하고 25도씨일 때 이 값이 얼마였죠?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잠깐만요. 선생님이 또 갑자기 뭔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하나만. 요즘 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선생님 막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 자꾸 너무 뻔한 데이터인데 자꾸 헷갈려서. 물의 인고상수. 잠깐만요. 1.4는 뭘까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어쩐지 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썼을까요? 미안해요. 선생님 때문에 또 헷갈려가지고 1.4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정해져 있다. 이걸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중성 상태를 pH 7로 잡죠. 근데 이거는 꼭 온도가 25도여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잠깐 얘기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평형 상태와 관련된 상수값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평형 상태, 어떤 가역 반응에서의 평형 상태의 농도를 알게 되었으면 그 농도를 가지고 상수값을 구할 수 있는데, 반응물의 미안해요. 이거 중요하다고 별표 해놓은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 근데 그냥 농도의 곱이 아니라 개수를 지수로 얹어서, 요 개수를 지수로 얹어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 동일한 반응식의 경우에는 얼만큼의 물질의 양을 넣고 실험을 하더라도 평형 상태에서는 요 값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 K를 평형상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식은 평형상수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농도를 집어넣으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 수치를 평형상수라고 불러요. 중요한 거는 이 평형상수는 온도가 일정하면 값이 같아. 근데 온도가 변하면 그 값도 변해요. 이거는 마치 물의 이온화 상수 KW가 25도씨에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지만 25도씨가 아닌 다른 온도에선 다른 값을 나타내는 거랑 똑같아요. 뭐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수업 시간에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요 식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고 가역 반응의 경우에 항상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평형 상수라는 것 K라고 표시한 얘는 온도가 변하면 달라질 수 있는 값이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변하지 않고 반응식이 똑같으면 어떤 상황이든 이 값은 같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화학 평형 이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죠? 평형 상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물질의 반응량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평형 상수를 1이라고 놨을 때 아까 계산식에서 반응물의 농도의 곱, 물론 이제 개수를 지수로 얹어주지만 그것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을 계산하면 일정하잖아요. 요게 분모, 요게 분자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이 많이 생겨서 평형에 도달하는 반응은 값이 굉장히 커질 거고, 생성물이 조금만 생기는 반응의 경우에는 평형 상수값이 작아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형 상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그만큼 많이 생긴 채로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고, 평형 상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많이 남아있고 생성물이 조금만 생겼을 때도 평형에 도달해 버린다. 평형에 빨리 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요 패턴을 좀 기억을 해두고 왼편에 물음표를 잠깐 보면 일정한 온도에서 가역 반응의 평형 상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냥 답을 알려주면 이렇게 돼요. 가역 반응의 평형 상수는 생성물의 평형 농도의 곱에 반응물의 평형 농도의 생성물의 평형 농도의 곱을 위에 분자죠. 반응물의 평형 농도의 곱으로 이거 분모니까 그렇게 나눈 값이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개수를 지수로 얹어서 거듭 제곱해 줘야 된다. 이거 알아두고 요런 식의 요 반응의 경우 이산화황이 산소기체랑 만나서 삼산화황이 되는 요 반응의 경우에 평형 상수식은 반응물이 분모, 생성물이 분자인데 요 개수가 지수로 얹어진다. 요걸 기억해서 구하면 된다. 요걸 알아둡시다. 자, 뭐 구하는 거 하나 스스로 풀이하기 해설이 있는 거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1리터의 용기라고 했고 0.6몰의 질소기체랑 0.8몰의 수소기체를 넣고 평형에 도달했어요. 평형 상태에서 0.4몰의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이 되었어요. 자, 이 반응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질소기체, 수소기체가 가역 반응이겠죠? 암모니아 기체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개수, 자 이게 2개, 3개, 그럼 몇 추로 맞춰야 돼요? 수소가 6개 돼야 될 테니까 앞에 2, 3, 미안해요. 2,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질소가 2개 나와야 되니까 얘는 하나면 되겠죠. 1대 3대 2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의 평형상수식은 아까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평형 농도를 쓰는데 반응물의 농도의 곱, 그때 선생님 자꾸 틀리네요. 개수를 지수로 얹어서 생성물의 농도의 곱 역시 개수를 지수 이렇게 하면 이제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를 일단 몇 몰인지를 줬는데 전체가 1리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0.6몰의 질소기체가 들어있지만 걔의 몰농도는 0.6몰 나누기 1리터니까 0.6몰농도가 되겠죠. 수소도 마찬가지로 0.8몰을 1리터 용기에 있으니까 0.8몰농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초기 농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농도는 0.4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1리터 안에 있을 테니까 0.4몰 per 리터가 되겠죠. 초기 농도 이만큼 있는 애가 이만큼의 암모니아를 만들 만큼 반응을 했을 때 도대체 나머지 N2랑 H2는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 값들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식에다 집어넣는 값은 초기 농도가 아니라 평형 농도이기 때문에 평형 상태의 물질들의 농도를 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쌤이 좀 지우고 시작해야겠네요. 이렇게 펜으로 그려놓으면 이런 애들이 남는다고 생각을 못했어. 뒤에 답을 다 해놓고서 지금 여기 선생님 책에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선생님 반응식을 써서 지저분해졌으니까 얘를 먼저 좀 지울게요.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도 봤죠? 처음에 들어간 N2랑 여기까지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N2랑 H2의 초기 농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NH3가 0.4만큼 생겼을 때 평형에 도달해요. 알겠지만 반응은 개수의 비대로 하죠. 1대 3대 2에 맞춰서 반응을 할 거니까 2가 0.4 생겼다는 건 1은 0.2 줄어들고 3은 0.6 줄어들었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0.4가 생기고 얘는 0.6에서 0.2 썼으니까 0.4 남고 얘는 0.8에서 0.6 썼으니까 0.2가 남아서 요 농도가 유지되면서 평형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다시 말해 평형 농도는 이렇게 되니까 위에 이 평형 농도 식에 평형 상수 식에다가 요 농도들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 식은 평형 상수 식이라고 하고 이 값은 K라고 하니까 이게 평형 상수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반응의 농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 나타낸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생각나피기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잠깐 보면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하면 아이오딘과 수소가 생긴다 해서 430도씨 온도 줬죠. 온도가 변하지 않은 채 반응을 진행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평형상수를 먼저 줬어요. 자, 이 평형상수 주고 지금 나는 1리터의 용기에 똑같이 430도의 온도에서 실험을 할 건데 수소 1몰, 아이오딘 2몰, 아이오딘과 수소 5몰을 넣고 밀폐한 채로 반응을 할 거다. 앞으로 반응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보겠죠.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식에다가 원래 이 식, 평형상수식은 H2, I2, HI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걸 텐데 우리가 이거 K라고 쓰면 평형상수고 그때는 무조건 무슨 농도를 써야 돼요? 평형 상태의 농도를 써서 계산해 줘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수소 1몰 자, 수소가 1몰이면 1리터에 1몰이니까 결국 수소기체 1몰 농도가 되겠죠? 아이오딘 2몰 역시 1리터에 2몰이니까 아이오딘은 2몰 농도 아이오딘과 수소 5몰 역시 1리터에 들어있으니까 얘도 5몰 농도가 되겠죠? 이 농도는 지금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내가 이만큼을 넣었을 때 앞으로 평형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평형 농도를 넣으면 지금이 평형인 건데 아직 평형이 아닐 때도 똑같이 생긴 형태의 식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똑같은 형태죠. 평형 상수식과 똑같은 형태의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2.5가 나왔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원래 평형 상수는 54.3이에요. 그런데 지금 12.5밖에 안 나왔어. 다시 말해 평형 상수까지 가려면 분모가 커야겠어요? 분자가 커져야겠어요? 당연히 분자가 커져야 평형상수까지 갈 수 있겠죠? 지금 똑같은 식에다가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과 평형상수를 비교했을 때 평형상수가 훨씬 크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다시 말해 K가 훨씬 크면 아직도 생성물이 더 생겨야 되니까 정반응이 좀 더 많이 진행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K보다 이 값이 컸다. 그럼 이 값이 더 크면 생성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역반응이 좀 더 많이 진행돼서 분모가 좀 더 많아져야 평형 상태까지 값이 변하게 되는 이렇게 그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4.3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돼서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이동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평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다 이름도 붙였어요. 현재 농도를 근데 식은 똑같지만 현재 농도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면 우리가 그걸 반응 지수라고 불러요. 평형 농도를 넣으면 평형상수 현재 농도를 넣으면 반응지수라고 부르고 Q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K랑 Q가 만약에 같아지면 지금이 평형. 그러나 K가 더 크면 아직도 생성물이 덜 생긴 거죠. 그럼 정반응이 좀 더 많이 진행돼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Q가 더 크면 생성물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럼 거꾸로 역반응이 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반응지수 잘 기억해두고 예측하는 것들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 마라도라라고 별표를 했네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Q와 K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현재가 평형이냐 아니면 정반응이 더 많이 진행된 거냐 뭐 정반응이 진행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답을 볼 수 있어요. 같을 때는 뭐 지금이 화학 평형이니까 근데 K보다 Q가 너무 작으면 정반응이 더 많이 진행돼야 돼. 아직 반응물이 너무 많이 있고 생성물이 너무 적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Q가 크면 반응물이 너무 많은, 생성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생성물을 좀 줄여야겠죠. 역반응 쪽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확인하기 잠깐 봅시다. 이 문제 사실 선생님이 온라인 올리면 확인하기 문제 잘 안 풀어주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 포인트가 있어. 자,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이거 반응식이 선생님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역반응 요 화살표가 하나 빠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화살표가 갑자기 없네. 양쪽 화살표가 있었는데 화살표 하나 빠졌어요. 자,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어떤 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의 진행 방향을 알고 싶으니까 반응 지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반응 지수는 상수, 평형상수 구하는 값과 똑같기 때문에 N2H2의 3승 분의 NH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런데 대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몰농도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질소가 1몰, 수소가 4몰, 암모니아가 3몰이라고 했어요. 자, 용기는 10리터예요. 그러니까 얘 몰농도는 1몰짜리가 10리터 속에 있어요. 그래서 0.1 몰농도겠죠. 그렇게 치면 얘는 0.1 몰농도, 얘는 0.3 몰농도. 현재 이런 농도의 용액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농도의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들이 앞으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농도 집어넣어 봅시다. 0.1 곱하기 0.1의 3승 0.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산수를 해봤더니 약 14.1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371도 똑같은 온도에서의 평형상수가 1점인데 K는 1점인데 Q가 14.1이야. 그러면 K하고 Q를 비교하면 Q가 너무 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Q가 크다는 건 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생성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걸 좀 줄여야 되니까 이걸 줄이는 무슨 반응 쪽으로? 미안해요.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스스로 마무리하기도 안 풀어줄 거니까 직접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짚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짚어줄 수 있긴 한데 아마 거의 진도에 쫓겨서 안 해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에 2시간이라서 소단원을 2개나 3개 정도 아마 반응 속도는 좀 더 빨리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선생님이 수업 한 주에 나갈 만큼의 분량의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매번 보진 않아도 괜찮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잘 모르겠는 부분들만 따서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고 주변에 소음이 좀 많아서 깔끔하게 녹음되지 않은 점도 있으니까 늘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수업 영상들, EBS도 있고 다 많으니까 그런 걸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소단원, 3단원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